만성질환은 지금 전염병 같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은 이 현대인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수명이 연장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도. 그런데 반면에 안 좋은 것은 그 중에 수많은 세월들을 이 만성병으로 말미암아 만성천대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2020년대가 되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은 3명 중에 1명, 그리고 남성은 평생에 암에 걸릴 확률이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됐고, 옛날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아주 현대병, 만성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 이 만성병이 굉장히 2025년까지 지금도 굉장히 많지만 이 만성병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증해가는 그런 도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도표도 미국인의 그 GDP, 국가 총생산의 지금 거의 한 20%가 이 만성질환 치료, 이 헬스케어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발전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쓰고 있죠. 저 위에 제일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 미국이죠. 돈은 그렇게 많이 쓰지만은 아주 그 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회를 너무나 많이 아프고 또 아픈 것을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약을 사용하고 수술하고 모든 것을 뭐 출산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애 단계마다 병원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이 의료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항생제에 빠진 지구 대재앙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이 항생제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빚이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부채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미국 빚은 사실은 그 건강 관리하는 데 돈이 드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브스 매거진에 나온 기사인데 사실은 GDP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 건강 비용에 1.5배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이 일반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다른 비용보다도 건강 비용이 굉장히 가장 높게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그 의료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인데 사람들이 만성병을 계속 지고 살고 하니까 평생 동안 계속 병을 지고 계속 살아가고 하니까 그 의료비 부담이 가정에 거의 한 30%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후에는 48%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올해 발표한 갤럽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료비 위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질문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증가하는 의료비가 미국 경제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약 77%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30%가 아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47%는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7%가 굉장히 이 의료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미국인 절반의 사람들이 어떤 건강 문제가 큰 병에 생긴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인 경제적인 파탄, 뱅크럽시를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뱅크럽시를 두려워하는데, 심지어 한 고소득층, 연봉 18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그 뱅크럽시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을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의료 비용으로 이 파산되는 사람들이 이 중산층이고, 그리고 보험이 들고 있는데 자기가 병원에 내야 될, 지불해야 될 비용이 보험이 커버해 주는 그 이상 지나치게 나오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파산하는 그런 경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그 메디컬 빌, 의료 비용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하는 그런 타임지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을 훨씬 더 3배, 거의 한 4배 정도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그러면 얼마나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했는데, 이 뉴스위크 나온 기사인데요. 이 선진국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 질적으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미국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여러 면으로 조사를 했는데 건강 시스템 그 수행 능력에 있어서 미국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돈을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함께 또 수행 능력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도 돈은 가장 많이 지불하면서 수행 능력은 최저라는 것이 이 미국 의료 시스템의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조사들, 연구들을 볼 때 또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병원,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제대로 처방을 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의료 서비스로 말미암아 수술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서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심장병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암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메디컬 에러, 그러니까 병원에서 잘못하는 이런 것이 매년 약 25만 명이 그로 말미암아 안 죽을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 연구에 의하면 44만 명이 매년 안 죽을 사람들이 죽고 있어서, 그러니까 3번째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통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연구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로 말미암아 뉴스윅지에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이라는 그런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말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No 하는 것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병원에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칠 뿐 아니라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no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된 이제 치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매년 40만 명씩 죽고 있다는 그 버니 샌더스 그 대통령 출마했던 그분이 말한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 경우에 앞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도 더 빨리 죽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굉장히 국민 전반적으로 아주 큰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만성병 재앙에서 피할 길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관절염에 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계속 많은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여러 병원들 많은 한의사들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민간요법 10년 이상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악화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완전히 불치고 그리고 점점 더 불구가 되어가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말에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아니면 차라리 굶어서 죽는 것이 낫다. 죽지 않는 병에 걸려서 매 순간 통증하고 계속 실험하고 그리고 갈수록 더 악화돼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가고 하는 질병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빨리 죽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제가 20대 말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유 회복되고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서양에서 독일이나 미국 이런 곳에서도 나을 길이 없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금받아 환자들이 살아간다 이런 말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교수님이 책을 편집을 했는데 건강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 속에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쓴 글들이 있었어요. 8가지 천연 치료제에 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치료제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치료제. 우리가 이런 치료제를 너무 무료고 너무 쉽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죠. 제가 결혼 전에 아내를
좀 이따 아내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만, 아내가 사귀고 할 때 제가 그냥 친구로 사귀다가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불치병 환자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불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은 나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을 수 있다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어떻게 바꾸고 뭐 어떻게 물을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이 깨끗한 공기, 절제, 건강한 식생활 뭐 이런 것으로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쉽고 이거 갖고 너무 그것은 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분 글을 읽으면서 그때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8가지 천연 치료제가 한국에서는 이것이 약 100여 년 전에 서여진 글인데, 이것이 위마 인스티튜트에서 이 뉴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977년부터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 뉴스타트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죠. 세계적으로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이 천연 치료제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바꾼다든지 건강한 음식, 운동, 뭐 이런 8가지 천연 치료제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간호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에 지금 생각난 사례인데, 방광암에 걸렸답니다. 방광암에. 그런데 뭐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물어보고 하니까 물을 얼마나 드셨냐 모르니까 물 마시기를 싫어해서 하루에 한 잔 뭐 물을 정말로 잘 안 마셨대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은 우리 몸을 세척하고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놀라운 치유제입니다. 그런데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마셔서 물만 계속 하루에 한 8잔씩 물을 계속 마셨으면 방광암에 걸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흔한 이런 참된 하늘의 치료제들이 이제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광고하고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말로 파워풀한 그러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분의 책에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병 걸린 것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알려주고 경고해주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건강적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래야요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육체적 조직의 올바른 조건을 재건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병이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 질병들 있죠. 이런 만성 질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도 불리죠.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 자체를 이렇게 제거한다고, 그 드러난 것을 없앤다고, 그 정상을 없앤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몸의 시스템의, 온몸의 장기, 혈액에 다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상만 제거한다고 치료가 되지 않죠. 그 원인이 되는 잘못 먹은 거라든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술 마셨다든지 담배 피웠다든지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은 놀랍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로 제가 깨달게 됐습니다. 이게 왜 병에 걸렸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병에 걸려서 병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이 파워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병을 만드는 습관을 행동을 하지 않고 거꾸로 건강을 만드는 습관을 해나가면 병은 저절로 낫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매일매일 병을 만들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운동 안 하고 한 모든 것들이 옛날에 하지 않았던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커피를 계속 마신다든지 우유 같은 걸 그렇게 옛날 사람들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좋다고 완전 식품이라고 계란이 고기를 먹어야지 영양이 충분해지고 이런 잘못된 그리고 세뇌된 완전히 그 식품 회사들 이런 그런 업체들의 그 로비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왜곡된 지식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세뇌받았어요. 그렇게 안 먹으면은 병들게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이 돼서 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없애고 건강한 습관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음식을 완전 채식으로 바꾸고 현미채식으로 바꾸고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습관을 바꾸고 나서 몸이 점점 회복되고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여수에 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분은 2년 동안 저와 같은 강직성 척추염, 이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0세 된 남자가 이 가장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이 고기를 죽여서 동물을 죽여서 먹는 것이 아니고 원래 채식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연말에 감사 카드가 왔는데 그분이 다 나와서 아주 그 아버님이 하는 그 슈퍼마켓에 오토바이로 물건을 사입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기를, 없애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없애주고 오히려 건강을 좋게 해주는 요소들을 실천하면 우리 몸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히 회복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치유가 너무나 가깝구나. 여러분 너무나 가깝죠?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 생각하기에 10년 이상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정말로 용한 의원을 만나면 내가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많이 찾아다녔고 심신상국에 용한 정말로 내게 딱 맞는 약초가 먹으면 내가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진짜 하늘의 참된 치유 그 약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는 너무나 제가 나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전하지 않고는 너무나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 생각하면 저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5년 정도를 그 이후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도 펴낸 제목이 가장 가까운 치유해서 제 경험과 함께 여러 가지 의료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참된 치유는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멀리 있고 비싼 명의 이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누구나 가깝습니다.